키움키움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지학습 치료사 권예지입니다. 저희가 유튜브 채널을 처음 개설하고 올린 영상이 어떤 거였는지 기억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바로 ADHD에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그만큼 키움키움TV에서 꼭 다루고 싶은 내용 중 하나가 이 ADHD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ADHD 아동에 대한 이해를 조금 도와드리고 또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에게 오늘이라도 당장 알아두면 도움되는 간단 꿀팁들을 전해드릴까 해요.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ADHD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의 줄임말입니다. 이 ADHD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주의력 결핍 성향이냐? 아니면 과잉행동적 성향이냐? 아니면 주의력 결핍과 과잉행동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성향이냐? 이 중에서 주의력 결핍 성향은 보이지 않는 ADHD라고 해서 겉으로는 잘 티가 나지 않지만 아이 내면으로 주의 집중이 어려운 경우고요. 다음으로 과잉행동적 성향은 말 그대로 행동이 부산스럽고 산만하고 과잉적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티가 아주 잘 납니다. 이 중에서 부모님들이 더 힘들어하시는 경우는 아무래도 과잉행동적 성향이겠죠. 과잉행동 성향의 아이들은 한시라도 가만히 있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고치고 경계를 무너뜨리고 규칙을 어기면서 엄마 아빠의 신경을 끊임없이 건드리게 됩니다. 그럴 때 엄마 아빠는 통제가 되지 않는 아이를 보고 화가 나고 또 당황스럽기도 하고 공공장소에서 문제 행동을 일으키면 창피하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이 아이를 보고 무기력하거나 좌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아이를 다스리기 전에 내 정신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고 나서야 상담실의 문을 두드리세요. 특히 학교에서 큰 말썽을 부리고 나서 이걸 어떻게 고쳐야 하나 급한 마음에 상담 예약을 하시죠. 이렇게 아이의 과잉 행동 성향 때문에 급하게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ADHD에 대한 이야기가 몇 가지 있습니다. 제일 먼저 ADHD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흔히들 우리 아이가 문제 행동을 보이는 이유로 부모님이 휘어잡지 못해서 어렸을 때 오냐오냐 키워서 라고 생각들 많이 하세요. 물론 이런 환경적인 영향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ADHD 아동들은 뇌와 신경의 기질적인 문제 때문이라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끊임없이 이 육체 감각을 쫓아서 신체를 움직이려는 특징이 뇌 중에서도 전두엽의 기능 부족과 관련이 있다고 해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 손끝에 닿는 이 감각을 느끼기 위해서 무언가를 계속 만지고 꼼질꼼질 하려는 그 욕구와 관련이 있는 거죠. 이렇게 신경학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과잉행동 성향은 어느 정도 약물 치료로 잡히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움직임을 줄여주는, 조절해주는 약의 효과가 일정 시간 동안만 작용하기 때문에 주의 집중을 필요로 하는 낮 시간에 맞춰서 약을 복용하는 습관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자기 스스로 주의 집중을 끌어올리려는 훈련도 함께 병행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ADHD 아동이 움직이려고 하는 욕구는 우리가 멈출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물론 신체적으로 성장하면서 어느 정도 완화되는 것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향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기대하시면 안 돼요. ADHD 아동을 치료하는 핵심은 그 아이의 성향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현재 생활에 적응하면서 나와 남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조절하는 것이 바로 핵심이에요. 또 아이의 이 행동이 우리에겐 성가시고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일이긴 하지만 선생님과 부모님을 화나게 하려는 의도가 담긴 나쁜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해요. 세 번째, ADHD 아동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줘야 할 것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앞서 말했듯이 ADHD는 기질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아이에게 하지마, 그만해, 가만히 있어 라고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그 행동 대신에 다른 대체할 수 있는 행동을 알려주시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예를 들어 말랑말랑한 고무공을 공부할 때 왼손에 쥐어주거나
뭐 클레이를 쥐게 해주는 것도 괜찮아요. 아니면 고무줄 하나 채워서 통통 튕기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만 앉아서 공부시키면서 몸을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학습 집중에 도움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아이는 공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을 참는 것에 에너지를 쏟기 때문이에요. 차라리 그럴 때에는 약간 흔들리거나 연필을 돌리거나 손을 꼼질꼼질하는 이 작은 움직임을 허용해 주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쉴 때에는 가능한 최대한 몸을 써서 노는 것이 중요해요. 전략적으로 규칙을 꼭 따라야 하는 스포츠보다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몸을 편하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운동이 훨씬 좋아요. 우리 눈에는 산만하고 성가시고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행동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러한 움직임이 오히려 아이의 집중을 도와줄 수 있는 도구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아, 우리 아이가 어쩔 수 없이 나오는 행동이구나. 아, 이거 참 힘들고 어렵겠다. 다른 누구도 아닌 엄마가, 아빠가 먼저 이해하고 보듬어 줘야겠다. 이렇게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아이에게 측은지심을 갖는다면 아이도 부모의 그 마음을 양분 삼아 더 노력하고 조절하려는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